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하엽 이렇게 지면 잘 관찰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육이 품종은 콜로라타입니다. 콜로라타 같은 경우는 은근히 약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장마철이나 여름이었을 때 지금 현재 화면에처럼 이렇게 하엽이 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마 지금 콜로라타를 키우고 있는 분들 중에 저같이 이렇게 하엽이 좀 지저분하게 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영상에 볼 때 이렇게 하엽이 지면 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엽은 지금 정상적인 하엽이라면 잎 끝이 이렇게 말라가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데요. 현재 지금 콜로라타 얼굴 보시면 입이 검게 변하면서 이제 물을 물러간다 그러죠. 이 물음병이 올 가능성이 높아질 확률이 아주 높은 현상입니다. 지금 입이 검게 물러간다는 것은 결국은 뿌리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증거인데요. 지금 분갈이하는 시기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지금 상태를 잘 확인을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 사이에 자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구가 나오면 이 분갈이를 했을 때 죽을 확률이 아주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번 이 사이사이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다육이 하엽이 이 가장자리부터 질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보시면 이 하엽이 중간 부분서부터 이렇게 하엽이 지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 부분부터 이 하엽이 지어 간다는 것은 뿌리 상태가 정말 안 좋은 지금 상태입니다. 뒷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뒷면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잎이 물러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잎이 지저분하게 하엽이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무른 잎들을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분갈이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시기적으로 좀 맞지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좀 확인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서 가을 때까지 기다려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지 우선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잎이 물러가고 있는 부분을 확실히 제거해 주는 건데요. 이 제거를 해줄 때는 무른 부분이 완전하게 이렇게 제거가 되게 잎을 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잎을 떼고 난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엽을 다 제거한 모습인데요. 하엽 상태를 잘 보시면 지금 검게 이렇게 물러서 이렇게 하엽이 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과습일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화분에 뿌리가 가득 차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잎이 성체에 비해 화분키가 작기 때문에 일정하게 하엽을 줄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잎 색깔을 자세히 보시면 이 생장점과 생장점에서 나오는 이 잎색과 이 가장자리 물러서 이 지금 하엽을 떼낸 잎장 사이사이 그 잎색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무름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잎이 물러진 근처의 잎들은 약간 누런색을 띠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이 기온이 높아지면 물러서 이렇게 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 잎을 떼는 그 사이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는 목대 부분이 그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해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목대가 검게 변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잎을 떼는 곳에서 이 목대가 검게 이렇게 변해 간다 그러면 10중8구 무름병이 오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빠르게 이렇게 화분에서 이 다육이를 빼서 새로운 흙에 자리 잡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태도 그렇게 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뿌리를 제거를 해서 분갈이를 새로 해주면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이 아이의 뿌리를 제거를 하고 활창하는 단계가 기간적으로 약간 부족해서 한번 이 기간을 좀 두고 봐서 이 상태가 더 이상 진행된다 그러면 그때 분갈이를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렇지만 이제 1년 이상 키우는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 한편으로 좀 안 좋습니다. 아마 이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잎이 하엽이 질 경우 꼭 그 하엽을 떼고 나서 그 줄기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름병은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지만 살릴 수 있지, 시간이 지나서 목대 부분에 이게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침투가 되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생장점 부분으로 해서, 이게 보시면 이 생장점 부분으로 해서 물러가기 시작하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무름병은 최대한 빠르게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렇게 살균제로 이렇게 예방을 하지만 무름병 같은 경우는 살균제만으로도 이렇게 완벽하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주실 때나 다육이를 보실 때 꼭 이 잎 사이사이 이 간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름병이 오는 대부분의 이유는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습이 됐을 때 무름병이 오고요. 물을 주고 나서 지금 이 사이사이 간격에 물이 고여서 그 고인물로 인해서 무름병이 올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 꽃대를 자르고 나서 꽃대가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물을 뿌려 주었을 때 그 부분이 물러서 이제 무름병이 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장마철이 오거나 이 고온으로 인한 열기가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물을 주고 나서 꼭 에어브러쉬를 통해서 물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 살균제를 주지 않으신 분들은 이 다이세넴이라는 예방약과, 아니면 이제 무름병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베노밀이나 브라마이신이나 베노밀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쳐주는 것도 좋고요. 요즘은 친환경제 제품도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종합살균제를 구입해서 예방을 해 주신다면 안전하게 올 여름을 나기 쉽습니다. 지금 콜로라타 같은 경우는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 하엽 부분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줬고, 그 목대 사이사이를 확인해 보니까 목대가 검게 변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상태를 좀 유지를 할 텐데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물러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광보다는 그늘에 두고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직광을 받았을 경우 오히려 이 다육이한테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거는 가을에 왔을 때 꼭 분갈이를 하시는 게 이 아이를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콜로라타 같은 경우는 장마, 여름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잎이 약간 길쭉한 콜로라타 같은 경우는 물을 둘 때 꼭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